우리나라 환경정책 사례, 연료 사용 제한 제도의 성과와 과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기 분야 환경정책 우수 사례로 연료 사용 제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최기철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최기철이라고 합니다.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 문제가 전 국민이 가장 해결을 원하는 대기환경 분야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의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과거의 대기질 현황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관측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아쉽게도 비교적 최근부터 전국적인 측정을 시작해서 장기간의 변화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다행히 장기 관측을 수행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에 연평균 43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2013년 이후에는 한동안 23에서 26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9년 이후에는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2년 연평균 18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수준까지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연료 사용 제한 제도란? 연료 사용 제한 제도는 말 그대로 사용하는 연료를 제한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료 사용 제한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연료 사용 제한 제도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연료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되는 연료의 사용을 대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연료 사용에 따른 전체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다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연료 사용량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배출계수라고 합니다. 보시는 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연료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짐작하셨겠지만 석탄, 즉 무연탄과 유연탄의 배출계수가 다른 연료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석탄 화력발전소가 논란이 되었는데 연료 자체의 배출 수준이 높은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가 LNG, LPG라고 부르는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먼지나 황산 화물에 비해서는 질소산화물의 연료별 배출 개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용 연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과는 달리 질소산화물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소 과정에서 연소 온도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 변화와 이에 대한 생성 메커니즘을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크게 퓨얼락스와 서멀락스가 주요 생성 메커니즘인데 퓨얼락스는 연료 내 질소 성분이 연소 과정에서 산화되어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서멀락스는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의 연소 환경에서 반응하여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즉, 연료 내 질소 함량이 적거나 없는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서멀락스 생성 과정을 통해 질소산화물은 발생될 수밖에 없어 연료 규제로는 유효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4. 탄소 중립 시대 연료의 변화. 탄소 중립 시대로의 변화가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각각 2030년과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별 발전 부문 전원 믹스 구성안인데요. 전통적인 연료 외에도 아모니아 혼소, 즉 기존 연료와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여 기존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2030년 중간 목표에 포함되어 있고 2050년 최종 시나리오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 기반 발전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련 기술의 발전이나 에너지 시장의 형성 등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지만 목표로 제시된 만큼 향후 우리가 사용할 연료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국가 계획으로 제시된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요. 암모니아 혼소는 조금 생소하지만 수소만 해도 워낙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수소차 보급 등을 통해서도 이미 생활 속에 친숙해져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연료들이 새롭게 활용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매스 연료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라면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유기 생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생산된 것을 뜻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나무, 폐목재를 활용한 우드칩이나 펠릿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바이오 디젤도 해당됩니다. 바이오 디젤은 현재도 수송용 연료 의무 혼합 제도에 따라 3%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료 사용 제한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